한약재 반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화는 사용 빈수가 굉장히 높은 한약재고요. 신롱 본초경에서부터 기록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사용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명으로는 이제 괴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튜버입니다. 약성가를 보게 되면은 약성가의 그 맛은 맵고요. 해수와 구토를 그치게 하고요. 건비 조습하고 담두통, 담골두통을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초학적인 효능군에서 보면은 뭐 화담약의 오나 한담약에 속하니까요. 이명이 보면 여러 가지 이명이 있습니다. 약명은 왜 반하라고 그랬냐? 여름철에 하지쯤에서 그 잎이 이제 마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반하라고 그랬다. 하지 반해. 5월에 반화가 생겨서 하지 반해 마르기 때문에 따라서 반화라고 이름이 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는 천남성과에 속하는 단생 처분이 반화 종류입니다. 정품은 바닐라 터나타 이 한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반화라고 그래가지고요. 트리팔티타가 있고요. 가장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그 장엽반화인데 호장남성인데요. 페다티섹타라고 해가지고 호장남성이 반화로 유통되는 거. 그 다음에 수반화라고 그래가지고요. 아람 프라길리포름의 종류가 반화로 유통되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두 종에 대한 거하고 요 반화 종류하고의 구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약재가 되겠습니다. 산지를 보면은 반화는요. 바이닐레 타나타는 한국과 중국에 고루 분포합니다. 대형품인 대반화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전남과 경북의 해안지대에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위품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호장남성은 우리나라에는 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이러이런 지역이 나는데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이 종을 갖다가 인증해가지고 재배를 일부 시작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가끔 특히 수목원 같은 데 가면은 식물원 같은 데 가면은 쉽게 볼 수 있는 종류가 이제 호장남성이고요. 수반화는 우리나라에는 자생을 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화남, 서남 지역에 주로 분포를 합니다. 성분 및 양리를 보게 되면은 반화가 사용 빈도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성분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휘발성 정유 성분만 보더라도 한 60여 종이 됩니다.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뚜렷한 거는 이 성분을 가지고 이제 반화에 오랫동안 사용된 그 한방 임상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양리작용에 대한 실험을 한 거가 보면은 막 구토 또 어떤 거 생반하는 퇴토작용을 일으킨다 반대 내용도 또 있기도 하고요. 진의 진정 그래서 소위 말하는 화담에 관련된 부분으로 또 구토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양리 실험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인 약성은 이제 온신하고요. 비위, 폐경, 비위가 줄인 기경이고 폐는 이제 보조경락이 되겠습니다. 효능 주체 보면 조습 화담하고 강역 지구하고 또 소비 상절한다 그랬습니다. 반화는 이제 이 독성이 있기 때문에 생용으로 쓰는 거, 생강하고 수치하는 거, 또 법제를 하는 거에서 반화의 사용 빈도수 높은 것만큼 또 수치 종류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임상 응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조습 화담한다의 대표적인 처방이 이진탕이죠. 반화 진피 적복령 감초. 반화가 들어가면 이거는 비습불화로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에 잘못된 내용으로 해서 담음이 정체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보면은 호흡기 계통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진탕이 사용 빈도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요. 이진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담골두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반화백줄 천마탕 담골두통이죠. 그래서 반화백줄 천마 등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백출은 이게 보비에 관련된 부분이죠. 소화기 계통에 관련된 천마는 이제 평간에 관계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보면은 반화를
비위 소화기 계통으로 보면은 소화기 계통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어떤 경련에 천마와 같은 게 들어가 편간시키는, 그래서 대표적인 담골 두통이잖아요. 두통, 여열, 머리가 찢어지는 것과 같은 모양인데 주된 증상이 아마 현온이 나타나고 구토가 일어나고 뭐 이런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임상 처방이 반화백출 천마탕이잖아요. 자, 두 번째 지구, 구토를 제기한다. 그래서 반화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구토를 없애는데 보면 다문구토에 뭐 임신구토에 유한구토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가 요 임신구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알다시피 반화는요 독성이 있어가지고 임신 금기약입니다. 그런데 임신 금기약이지만은 처방에 보면 임신 오지에도 반화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꼭 얘기하자면은 반화를 수치를 정상적으로 잘 해가지고 하는 걸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한 반화 사용을 자제를 하고 사용을 아주 조심했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여튼 구토를 없애는데 반화가 사용이 됐습니다. 반화는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유한구토에 한성구토에 사용하는 게 맞죠. 소비 산결한다. 주로 이제 그 생용했을 때 경우에 많고요. 처방으로 사용된 경우도 보면은 이제 매핵기라든가 이런 종기에 공화탕 같은 처방에서 사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요 백출 뭐 전부 다 봐게 되면 습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습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궁화탕 같은 처방으로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덩어리적인 모양을 나타내는 거, 목에 생겼으면 매기가 되는 거고요. 등등의 반화가 들어가서 사용된 예가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량은 4에서 12g이고요. 금기는 금액을 손상시키기 쉽다. 그래서 이게 보면 허증에는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허증에는 써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되고, 특히 이제 오두화는 오두반, 18반 해가지고 오두하고 반화하고는 같이 사용을 하지 말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담지의 평천약의 온화한담약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비위 한담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담 지구시키는 비위 이경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고담제인데 그 문헌 기록에 보면 화담 지구해서 고로 비위 양경의 요약이다 그랬습니다. 한방 생리로 보면 비는 생담지 원이고요, 유는 수납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위에 담을 없애는 게 주된 작용이고, 아울러 이제 비장이 화평하게 되면은 비장이 이제 화평치 못하면 담이 되잖아요. 습생담. 담습이 폐에 침범해서 해수 담다가 되는데 그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폐는 저담지기로 최종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위폐 3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위가 주된 규경이고 폐는 보조 규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이제 문헌적인 그런 근거입니다. 이 보면 폐는 저담직이고요, 주 담음이 복창하고 등등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화는 그 구토의 상용약인데 대표적으로 담으로 인한 구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한구토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유는 잘 알다시피 하강을 해야 되죠. 유는 하강을 해야 되는데 하강이 안 되면 이제 구토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역된 거를 이제 담을 없애주고 위장의 담을 없애주게 되니까요. 담기가 옹색행위에 유역이 불화한 것이 이제 구역이 나타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구토를 그치기 때문에 지구시킨다. 어떻게 강력시켜가지고. 또 부수적으로 여러 담성 구토에 응용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성 구토에는 당연히 생강하고 배합이 되었고요. 이렇게 유효 구토에는 보하는 약과 배워서 육군자탕, 사군자탕에다가 진피 반화가 들어가게 되면 육군자탕이 됐잖아요. 그래서 유효 구토에 쓰는데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유혈구토는 성질이 따뜻한데 유혈구토에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황현주교 같이 성질이 찬 약이 주약이 되고 이제 반자의 보조약으로 사용이 된다.
아까 임신구토에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안태약과 배합인데 매우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 화담의 효능으로 여러 담증에 기타 약물과 배, 열담, 풍담, 한담, 뭐 이런 담, 비 등등에 보면은 뭐 한담에 보면 당연히 생강종류 건강과 같이 배합이 되는 게 맞고요. 열담, 성질이 찬 황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풍담에는 거풍시키는 남성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합된 처방이 이제 뭐 이진탕도 있고 소청룡탕도 있고 이렇게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하의 상결 소비하는 효력에 관계된 거는 흉중 비만도 있고요, 액류 나력도 있고요, 뭐 이런 데 배합이 된 예가 있고요. 반하는 아까 말했지만은 포제 방법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청반하라는 게 또 있고 강반하는 게 또 있고 법반하도 있고 반하곡도 있고요, 생반하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청반하, 강반하, 법반하, 반하곡 이런 등등의 그 제법이 보면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학자에 따라서 그냥 청반하, 강반하, 법반하, 반하곡을 편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강반하 그러면 아주 루틴하게 강반하 만드는 방법이 딱 정해진 거가 아니고요. 하여튼 생강의 접촉 면적이 많았던 그런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있습니다. 하여튼 공통적으로 포제에서는 생강을 접촉시켰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반하하고요, 생강하고는 그 우리 말하는 상유약물이죠. 그러니까 반하의 그 독성을 이용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독성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생강을 가지고 반하의 독성을 저감시키는 거가 유잖아요. 상유의 약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에서도 보면 어떤 식으로든지 생강을 접촉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하의 중독증이 대표적인 게 인통이죠. 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있고요. 뭐 등등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치법에도 보면 생강편, 생강을 이렇게 하는 방법, 식초물, 녹차를 복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생강을 이용을 했더랬습니다. 한방에 요 상유를 이용을 한 거죠. 참고해 보면은 뭐 여러 이 처방예가 나오는데 유한으로는 그때는 반하가 최적이라는 내용에서 소화성 구토에는 황현탕, 위험성 용사육군장 등등 이런 처방이 있는데 전부 다 그 유한에 의한 구토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진정제로서의 반하 역할도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대표적인 반하백출 천마탕이라고 그랬죠. 심계항진이 있을 때도 사용을 하고요. 메니엘치 증후군이요. 4회 이상으로 해서 뭐 혀는 이면 구토가 일어나는 혀는증인데 그때 사용한 처방에 보면 반하백출 천마탕이 있습니다. 이제 이론적으로 반하와 폐모를 구분할 때 하나는 성질이 따뜻하고요, 하나는 성질이 차고를 구별합니다. 그래서 한담, 습담에 사용하는 거가 반하라면은 열담, 조담에 사용하는 거가 이제 폐모다. 그래서 그 하나는 온화한담약, 하나는 열화 한담약입니까? 온담약입니까? 그러니까 온화한담약의 그 반대의 개념으로 폐모가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하 종류 유통품을 비교를 합니다. 반하가 있고요. 지금 호장남성이 있고 수반하가 있고 또 유통품 중에 백부자가 있는데 이 네 가지가 이제 유통품 중에 가장 그 논란이 많이 되는 거는 사실 요거죠. 백부자는 또 나름대로 그 백부자의 그 효능 물류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백부자가 이제 반하가 사용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약제 상태로 절단된 상태에서 같이 혼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구분하자면 반하와 호장남성은요, 파이넬리아 속에 속하는 천남성과의 같은 속에 속합니다. 수반하고 백부자는요, 천남성과지만 티포니움 속에 속해요. 요 두 개는 같은 종에 속하고 이 두 개 같은 종에 속합니다. 다만 이제 약성에서 보면은 우리 정품이라고 하는 반하는 파이넬리아 타나타는 정품이고요. 호장남성은 대체품인데 어떤 대체품이에요? 천남성의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거가 맞습니다. 수반하가 이제
반화 대체품으로 아주 최고로 좋게 해석하면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백부자는 당연히 백부자는 당연히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중풍다몽이라든가 구하나사에서 사용을 온화한다는 얘기지만은 반화 남성하고 사용하는 그 용도가 좀 다르니까요. 반화 천남성 이품으로 유통이 되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그 약물에 대한 거는 약성가가 굉장히 많은데 처방에 대한 약성가는 알다시피 많지가 않죠. 그런데 반화가 들어간 대표 처방이 이진탕이 이제 약성가가 있길래 소개를 합니다. 이진탕은요, 반화와 진피, 영초, 변화 진피, 적봉량 감출 여기에 생광과 오매를 넣기도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진탕은 조습 이기하고 하단면한다. 조습 이기 작용하고 단면을 잘 변화시키고 습담으로 인한 모든 질환에는 이 처방을 가지고 잡을 수가 있다. 잡을 금자죠. 처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진탕을 약성가를 만들었습니다. 처방 구성에 대한 내용하고 이제 그 효능에 대한 걸 압축해서 잘 정리한 그런 약성가이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반화의 자연상태 감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연상태 감별은 반화의 식물형태 감색표를 만들었는데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식물형태의 그 감색표의 가장 기준은 뭐냐면요. 잎의 모양입니다. 잎의 모양이에요. 잎의 화살 모양이냐, 화살 모양이 아니냐. 그 다음에 꽃이 피었을 때 위에 그 불련포관이 있는데 윗부분이 닫혀 있냐, 윗부분이 열려 있냐 차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딸린 부습기가 이렇게 직립하냐, 또 아래로 길게 구부러지냐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요 단계하고 요 단계에서 구분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요 구분하고 열려 있냐, 화살 모양이냐하고 수반화의 위품에 대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반화하고 대반화하고 호장남성하고의 차이점은 약재의 모양입니다. 약재 모양. 타원형이냐, 작냐, 이건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호장남성은 이게 잎이 그 닭발 모양으로 쫙쫙쫙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 잎이 분열하냐 분열하지 않냐를 가지고 이제 그 분열을 하게 되는데 우리 요 반화, 대반화, 호장남성, 수반화에 대한 건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잎이 분열하지 않는 것 중에 적수주도 있고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백부자입니다. 백부자. 잎의 모양도 완전히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검색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정품인 바이넬리아 터나타 반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화의 그 꽃 모양입니다. 꽃 모양이에요. 육수화서죠. 끝에 부분이 보면 이렇게 심뿌리 같이 나와가지고요. 쥐꼬리 모양으로 나오고 있는 육수화서입니다. 그 열매는 보면은 장과예요. 장과고 계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뿌리를 캐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식물체 형태를 보면 우리가 반화의 대표적인 그 잎 모양을 이 피치명의 요 반화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이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1년생이고요. 요거는 이제 2년 이상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잎 모양이 이와 같이 난형이고 계란 모양이고 이건 피치명이죠. 그다음 밑에 보면은 심지어 이렇게 그 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반화의 바이넬리아 터나타의 1년생의 모습이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반화의 그 특징들 중에 그 주화 부분인데요. 주화 부분, 요 주화가 여기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게가 이제 떨어지면서 그 땅에 묻으면서 이제 번식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게 이제 캤습니다. 주화. 근데 주화가 있는 거가 대표적인 증상이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화를 확인을 한 겁니다. 대반화입니다.
대형품으로 우리나라 해안가에 잎이 크죠. 일단 잎이 크죠. 삼출인 건 똑같은데 잎이 큽니다. 여기는 주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화가 없습니다. 주화가 있어야 할 때 주화가 없죠. 그래서 잎이 큰 것만 가지고도 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꽃 모양이나 이런 거 보면은 비슷하죠. 위에 이렇게 쥐꼬리 모양으로 올라오는 것도 비슷하고요. 쥐꼬리 모양 올라오는 거요. 네, 꽃. 우리나라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것 중에 혼란스러운 걸 하나를 얘기하겠습니다. 대바나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 일레파스 종류입니다. 트팔티타가 아니고요. 잎은 크죠. 큰 건 똑같은데 큰 것도 모양이 좀 다르죠. 결정적인 거는 꽃입니다. 꽃이 적백색의 밑으로 적백색의 그 불련포가 이렇게 밑에 걸어가지고 구분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식물원 같은 데서 일부 이렇게 대바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엘라파스 속에 속합니다. 자, 장엽바나입니다. 바나의 이품으로 많이 되는 호장남생이죠. 잎이 보면은 그 닭발 모양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7개에서 한 10개 정도, 11개 정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속기가요. 부속기는 여기 보면은 요것도 역시 이렇게 직립하거나 S자로 구부러집니다. 바이넬리아 속하기 때문에 자, 잎 모양을 확대를 했습니다. 잎 모양을 확대를 했고요. 뒷면입니다. 뒷면. 그래서 난상 피치명으로 새 발같이 쫙 구부러진다. 자,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면은 불련포가 있고요. 부속기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그 열매는 파이넬리아 속하는 장과입니다. 똑같습니다. 장과 모양이고요. 자, 이제 캤습니다. 캤을 때에 결과적으로 왜 호장남성이라는 요 몸통에 보면은 이와 같이 옆에 붙는 거가 호랑이 발톱같이 호랑이 손바닥같이 붙는다. 그래서 호장이라고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채취를 했습니다. 잎에서 확인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바나하고 바로 구분될 수 있는 거는 바나는 이렇게 절대 크지가 않습니다. 적습니다. 같은 크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옆에 보면은 무시 붙기 시작합니다. 캤습니다. 캐면은 이와 같이 붙어요. 근데 보면은 이거는 아직 안 붙었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금 자리는 잡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다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약재 상태 채취했을 때 보면 이게 뭐냐면 이건 바나입니다. 이게 지금 호장남성이에요. 크기가 벌써 틀리죠. 바나는 보면 둥그렇습니다. 호장남성 크기가 크면서 옆에 혹 같은 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장남성 재배지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첫해 재배 가지고 이와 같이 호장남성이 분화가 되기 전에 요 모습 있잖아요. 요거를 속간해 가지고 이걸 반화로 유통을 합니다. 그리고 2년째 3년째 돼서 이와 같이 홍 모양으로 붙게 되면 그거는 호장남성으로 유통을 하고 이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바나입니다. 수바나는 문자에 걸맞게 이렇게 물기가 많은 논바닥 같은 데서 이렇게 큽니다. 이게 아랫부분이고요. 자, 여기 요 부분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화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가 볼 거 있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화살촉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많은 문장에 화살촉 전자를 써서 전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침형이고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바나의 이제 불연포입니다. 꽃이 보면은 꽃이 올라오는데 쭉 이게 직립하는 게 아니고 늘어집니다. 아래로 쭉 늘어집니다. 자, 봐요. 폈죠? 완전히 늘어졌습니다. 이대로 늘어지는 형태로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쥐꼬리 모양으로 됩니다만 나중에는 쭉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바나를 채취를 했습니다. 채취를 하면 모양이 일반 바나 종류하고는 다르죠. 다른데 그걸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거를 확대를 하면 이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바나의 그 유품으로 수바나가 사용되는 모습인 거죠. 기타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식물 상태에서 대표적인 게 적수주하고요. 지금 우리가 주로 얘기하려는 건 이 백부자인데 우선 적수주 종류를 보면 잎이 하나죠.
잎이 하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촉 모양으로 잎이 극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극형합니다. 이게 이제 백부자인데 백부자는 완전히 잎 모양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아니 다르니까 식물 상태에서 구분하자고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식물 형태의 감별 포인트를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잎의 모양입니다. 두 번째 잎이 작냐 크냐 혹은 발 모양으로 닭발 모양으로 갈라지냐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주화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나의 윗품과 대체품을 포함해서 검색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적수주라든가 백부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잎이 분열하지 않냐는 대전제하에서 적수주하고 백부자하고를 구분하는 기준표입니다. 약재 상태의 감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약재 상태의 검색표는 윗품 수반을 포함해서 기준점이 그 정단 중앙에 온폭 패인 줄기 흔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일반 그 수반하고 나머지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모양입니다. 구형이냐 호랑이 발바닥 모양이냐를 가지고 두 번째 구분을 해서 호랑이 발바닥 모양을 나타내게 되면 장엽바나 베라치섹타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일부 있는 것 중에 대바나하고 일반 바나하고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요. 대바나는 큽니다.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대바나가 일부 유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통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또 효능에서 보면은 이건 오차 범위에서 충분히 혼용을 할 수도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될 건 없습니다. 더군다나 용량도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실제 식물 상태에서 구분을 하고 약재 상태에서 구분하는 건 크기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원 검색표 두 번째는 아까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이 부분입니다. 호장남성 부분하고 수반하고 백부자하고의 그 구분 중에 보면은 호장남성하고 적수주하고 보면은 이 내용을 봐요. 내용 보면 크기가요. 호장남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거 적습니다. 그 다음에 겉에 붙는 그 혹 같은 거가요. 호장남성은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적수주는 방위뿌리가 아주 작은 사마귀 모양입니다. 물론 식물 상태에서는 완전히 틀리죠. 장엽바나는 아까 닭발 모양으로 식물이 갈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적수주는 이파리가 하나입니다. 하나고 그 화살촉 모양이고 극형이고 그러니까 식물 상태에서는 구분이 바로 되는데 약재 상태에서 구분하는 거는 크기가 크냐 적냐 옆에 있는 그 군더더기 혹 같은 거가 크냐 작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바나하고 백부자도 역시 크기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는데요. 수바나는 길쭉한 편입니다. 백부자도 길쭉한 타원형 부분인데 이건 굉장히 큽니다. 백부자는 굉장히 크고요. 결정적인 거는 백부자의 몸통 표면에 보면은 고리 무늬가 있습니다. 고리 무늬가 있는 걸 가지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수바나하고 백부자는 잘라지기 전에는 크기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요. 수바나에 비해서 백부자는 엄청 크니까 바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제 잘라졌을 때 구분은 몸통 표면에 그 고리 무늬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바나를 이제 처음에 이렇게 채취를 했을 때요. 그걸 가지고 이제 거피를 해야 되죠. 거피하는 모습입니다. 거피하는 기계로 보통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기계로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거피를 시키는데 거피 시키면은 이와 같은 이제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렇게 일단 둥그럽냐는 겁니다. 둥그럽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겉에 보면은 뭐 군더더기 같은 거가 붙어 있냐 붙어 있지 않냐는 건데 이건 바나기 때문에 당연히 붙어 있지가 않죠. 자, 그건 이제 껍질째 붙어 있는 유피 바나하고 이제 거피한 거하고를
건조시켜서 봤습니다. 자, 껍질째 붙어 있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주름이 있죠. 주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노란 황색 반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껍질을 벗깁니다. 요거는 뭐 껍질을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완전 거피가 안 된 겁니다. 불완전 거피. 이거는 완전히 이제 거피가 됐다고 보면 되는데 뭐 두 가지 다 거피 단계에서 유통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요거를 잘 보면 됩니다. 요거를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요 모습은 이건 상대적으로 좀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 거피를 하게 되면은 이 잔뿌리 흔적이 점 모양으로 되는 거가 대표적인 바나의 감별 기준이니까요. 거피에서 완전 거피된 겁니다. 당연히 색깔이 이제 하얀 색깔이 있죠. 그리고 잔뿌리 점 모양이 되어 있는 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체 또 보면 이렇고요. 자, 단면을 보게 되면 단면이 백색이죠. 그리고 분성입니다. 가루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봐더라도 그 가루가 묻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수치를 하잖아요. 수치를 하면 수치에 법반화가 있습니다. 법반화라고 하는 거는 그 완전하게 정해진 방법이 고정된 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법반화가 들어가는 거는 통상적으로 법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수치 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와 같이 절차가 복잡하다 할 때 법자를 붙입니다. 법자. 육종용의 법종용은 육종용의 수치를 할 때 절차를 조금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절차를 굉장히 정교롭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나의 수치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보료물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생강은 들어가고요. 백반도 들어가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수치 보료물도 들어가고 요거를 씻는 거, 찌는 거, 같이 반죽해 놓는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법반하는 거는 나름대로 수치 과정을 복잡하게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목표가 뭐겠어요? 바나의 독성을 감약시키면서 효력은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겠죠. 그래서 법바나의 그 맛을 보게 되면은 그 일반 바나와 같이 혀에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약간의 자극이 있죠. 그만큼 이제 독성에 대한 거를 많이 조절을 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담황백색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담황백색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노란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그다음에 단면이 보면은 백색입니다. 통상적으로 담백색에 속합니다. 바나에 보면은 이제 강바나가 있습니다. 아까 법바나에서도 생강도 거기도 접촉이 된다고 그랬죠. 강바나는 어떤 형태로 됐든 간에 생강이 접촉이 되는데 생강 접촉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바나로 유통되는 거 보면 대개 보면 이렇게 절단되어 있습니다. 편상입니다. 왜 편상이냐면 강바나의 대표적인 방법에 바나하고 생강하고의 접촉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요. 바나에 생즙을 짜가지고 그 즙을 짠 거를 물론 물을 섞어서 짜게 되는데 짠 걸 가지고 담궈 놓습니다. 담궈 놓으면은 바나의 그 흡수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처음에 잘라가지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마지막 단계에서 또 생강 녹을 한번 쪄요. 생강즙으로 한번 찌게 됩니다. 그래서 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생강하고의 접촉이 많죠. 그래서 강바나라고 그러는데요. 맛을 보게 되면 당연히 생강 맛도 나게 되고요. 자극성은 아까 법바나에 비해서는 자극이 있습니다. 자, 단면을 보면은요. 강바나의 단면을 보면은 이와 같이 번들번들 좀 광택이 있죠. 그다음에 각질 모양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하고 달리요. 이거는 내가 이제 중국의 그 바나 생산지에서 인공 배양하는 공장에서 찍은 그 사진입니다. 이와 같이 인공 배양을 시키는데 거기서 나온 제품을 이와 같이 포장해서
그 판매를 하는 걸 봤는데 이건 앞면이고요. 뒷면을 보게 되면 뒷면에 보면은 뭘 보면 되냐면 요거 하면 크기가 적어집니다. 크기가 적어지는데 공통적인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둥그렇고 그 잔 뿌리 흔적이 다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인공 배양을 할 정도로 그 사용량이 많다는 이야기죠. 파이넬 테나타 정품 약재에 대한 그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선 색깔이 있는 부분, 오목하게 들어간 줄기 흔적이 있어야 되고요. 주위에 작은 점 모양의 뿌리 흔적이 빽빽해야 된다. 이걸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덤으로 구형해야 되고 또 거피되지 않은 경우에는 황색 반점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거피된 것이 대부분이니까요. 그다음에 단면이 보면 깨끗한 흰성으로 분성이 있고요. 수치하기 전에 내용을 보면은 몹시 혀를 자극할 정도로 아립니다. 자, 수치를 했습니다. 수치하면은 법반화가 있고요, 강반화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강반화의 특징이 각질 모양으로 광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법반화는 혀에 약간의 마비감이 있고요. 혀를 강반화는 혀를 자극하고 생각 냄새도 있고요. 이게 약간 향기가 있다는 말이 생각 냄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체품이 대반화가 있는데 대반화는 반화와 동일하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호장남성입니다. 자, 요 모습을 봐요. 요 모습 이렇게 호랑이 발바닥에 혹이 붙어 있는 그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장남성인데, 자, 요걸 자세히 보면은 봐요. 이와 같이 호장 모양을 나타내는 것도 있고요. 요 중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요. 이런 거는 하실을 막론하고 반화로 혼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보게 되면 겉에 보면은 이게 요 혹이 앞으로 나올 흔적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돋보기로 보면 정확하게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하여튼 동일한 내용에서 이와 같은 게 나오게 되면 뭐 여기서 골라가지고 반화로도 남성으로도 유통시킬 수가 있다. 1년생 호장 남성의 그 괴경은 반화로 유통되는 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겉에 확대해서 보든지 이런 흔적이 자리 잡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정품으로 된 이제 정품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그 호장 남성의 원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것만 지금 골라서 했습니다. 전부 이렇게 이와 같이 흔적이 다 있고 실제적으로 돌기되어 있는 모양이죠. 자, 이게 온폭 들어간 부위, 요 부위를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하면은 겉에 이게 잔뿔이 있는 거는 반화하고 같잖아요. 파이넬리아 속에 속하기 때문에요. 단면에 보면 가루가 굉장히 많죠. 그만큼 분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비후 성장이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장엽반화의 약재 생성의 특징을 이야기를 합니다. 호랑이 발바닥 모양과 같은 거. 아까 얘기했지만 점 모양의 여기 빽빽한 거는 반화 모습하고 같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모습에 항상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기타 내용은 이제 홍 모양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유백색을 띠고요. 여기 지름이 작은 것은 반화와 섞어 있고 유형이 반화와 몹시 구별이 굉장히 힘들고요. 백색이고 분성이 굉장히 많고요. 맛은 얼얼하고 아리다 그랬습니다. 자, 수반화입니다. 수반화 모양을 봐요. 수반화 모양을 보면 이렇게 길쭉길쭉하죠. 길쭉길쭉 안 한 것도 있습니다만 길쭉길쭉하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한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원주형이죠. 원주형. 그 다음에 수반화의 특징이 보면 아까 파이넬리아 속에 속한 거는요. 줄기 흔적이 움푹 패였습니다. 줄기 흔적이 움푹 패였는데 줄기 흔적이 패이지가 않고요. 이게 패이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땡땡땡땡 붙어 있어야 되는 그 잔뿌리 흔적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전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걸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한 것 중에
혼란스러운 게 있으면은 줄기 흔적을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껍질을 벗겨 가지고 절단을 했습니다. 절단하는데 백색이고요. 분성도 굉장히 많죠. 자, 이와 같이 절단되어 있을 때 이거를 수반한지 반한지 구분하는 거 조금만 기울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거에 그 모양을 봐도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줄기 흔적에 대한 내용을 봐도 되고요. 움푹 패였냐 벌렸냐 하는 걸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잔뿌리 흔적이 있냐 없냐도 봐야 되고 등등해서 혼란스러우면은요, 요걸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잘라진 부분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원추형 모양이 나타내고 위에가 페이지가 않은 이런 모양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양이 원추형으로 된 거는 그냥 봐도 알 수 있고요. 자, 이걸 더 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 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서 요 반화로 혼입될 수 있는 개성이 굉장히 많죠. 따라서 그래서 반화로 혼입이 되고 반화의 위품으로 되는 거죠. 그러나 요거를 확대를 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반화 모양과 달리 좀 길쭉길쭉합니다. 길쭉하고 분성이 있고요. 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반의 약재 성장 같은 경우 원추형이다. 오목하게 줄기 흔적이 들어간 부분이 없다. 뿌리가 떨어진 자국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희미하다, 희미하고요. 뾰족하다. 그렇습니다. 분성이 있고요. 대표적인 거는 모양이고, 그다음에 줄기 흔적에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구분하면은 반화와 수반화의 구분은 가능합니다. 자, 백부자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백부자는 백부자주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니까 일단 크기가 큽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그때 보면 이렇게 지금 원포근배 이게 전부 뿌리 흔적 부분입니다. 뿌리 흔적 부분이에요. 뿌리 흔적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고리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자는 절단되기 전의 상태에서는 크기 가지고도 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는데 이제 이거를 절단해서 일반 반화에 혼입이 될 경우에 구분하기는 거가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필요로 합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아까 같이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지금 요거가 아주 제 모양이네요. 이와 같이 그 점이 돼 있는 거가 고리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거가 어떤 게 자르든 간에 반드시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약재는 반드시 흔적이 나타나게 돼. 그거를 이게 반드시 흔적이 있어요. 이 흔적만 발견하게 되면은 유품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백부자에 대한 약재 성상을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크다. 규칙적인 환양의 고리 모양이 있다. 했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 포인트를 다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정단 중앙에 오목한 줄기 흔적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1번으로 하겠습니다. 전체 모양이 현구형이냐 이렇게 타원형 피치명이냐 이런 걸 가지고 구분할 거. 두 번째로 수반화는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두 번째가 이제 모양이죠. 모양이 평구형이냐 호랑이 발바닥 모양이냐 가지고 이제 호장남성하고 구분을 하고요. 반화와 대반화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냐 작냐를 가지고 네 번째로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원전 검색표의 두 번째 기준으로 보면은 나머지 내용은 같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적수주하고 혼양남성하고 적수주가 혼입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수반하고 백부자하고 같이 섞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기가 크냐 작냐, 옆에 그 혹같이 붙은 거가 크냐 작은 사마귀 모양이냐를 가지고 호장남성하고 적수자하고는 구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반하고 백부자하고도 잘라지기 전에서는 크냐 작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고요. 모양이 이제 원추형이냐
원주형이나 이건 비슷한데 몸통 표면에 고리 무늬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약재 상태의 관능감별 기준의 요점만 다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바나는요, 파이널 타나타의 정품은요, 윗부분이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 뿌리 흔적, 아까 움푹 들어갔고 여기 이렇게 점 같은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쪽은 매끄럽고 둥근 모양으로 하면 되고요. 호장남성은 그 혹같이 생기는 덩이뿌리 흔적, 가장자리에 보면 그게 호랑이 발바닥 같이 그런 모양이 뚜렷한 것을 호장남성의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어린 것은 반화와 구분이 힘들기 때문에 이건 좀 자세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조금 자세히만 보게 되면 가장자리에 덩이뿌리 흔적이 볼 수가 있습니다. 괴경 중심은 움푹 들어갔죠. 똑같이 들어갔죠. 주변에 뿌리 흔적도 있습니다. 자, 수바나입니다. 수바나는 원추형입니다. 표면 색깔도 황갈색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정단에 말이죠. 움푹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약간 돌기된 그 흔적이 있습니다. 몸통 주변에 보면 뿌리 떨어진 흔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백부자는요,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몸통 주변에 규칙적인 환영의 그 고리 모양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바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내용하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메일입니다. jys9875 골뱅이 한메일쯤 내십니다. 그리고 전체 약재에 대한 거를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우선 취급을 원하는 한방 약물이나 혹시 처방이 있으면 제안해 주면 참고해서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